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11월 26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다시 그 부정선거 문제, 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학자죠.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바이든 이 결과를 유출하면서 부정선거 문제가 광범위하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져 있었고, 몇 달간에 걸쳐서 지금 시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집회를 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문제는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국민 주권론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 행위다.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가동을 해야 제대로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독일에 있는 특수부대를 통해 가지고 독일에 있는 그 서버를 빼내갔다고 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야당이라든가 시민단체가 그런 것을 감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과 미국의 경우는 역량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4장 5절에 있는 감출 수 없는 부정선거의 흔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중요한 제보 및 폭로 내용 중에서 25가지를 골라가지고 이것이 왜 부정선거냐, 그 흔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흔적. 부정선거 득표율 공식이 탄로났다는 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총 사전투표 득표율이 같음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수도권 3개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의 정당별 사전투표 총 득표율이 63, 더불어민주당 63,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36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대다수의 통계학 박사나 교수들은 이처럼 동일하게 득표율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둘째, 또 다른 부정선거 공식도 발견됐다. 관내 사전투표율에 0.39를 곱하면 관내 사전투표율의 숫자가 되도록 맞춰놓고 이에 따라 표를 바꿔치기 하거나 채워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지역구 1번 후보를 100% 찍은 투표지 뭉치가 무대기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사건으로 부정선거를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이다. 넷째, 우체국이나 선관위의 CCTV를 신문지로 가려서 못 보게 하였다. 이것은 사전투표함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표를 바꿔치기 할 때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가린 것이다. 혹은 표 바꿔치기를 하는 약 10분 동안의 CCTV 녹화 부분을 아예 삭제한 것도 있었다. 다섯째, 투표함 바꿔치기를 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투표함을 개봉한 후 표를 바꿔치기 해서 봉인지 필체가 다른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경상남도, 전라도만 빼고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의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열 수 없게 봉인지를 붙여놨다. 하지만 이 봉인지를 떼고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고 새로운 봉인지를 붙인 후 처음 봉인 당시의 투표 참관인의 이름을 썼다. 그런데 필체가 전혀 달라서 바꿔치기가 들통났는데 이것을 선구자 방송 기자가 와서 촬영을 하였다. 여섯째,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려고 급하게 이름을 적다가 이름까지 틀리게 적은 경우도 있었다. 일곱째, 사전투표 용지 파쇄 의혹이다. 동작을 선관위와 여주시 선관위에서 투표 용지를 빼서 파쇄한 후 버린 봉투가 발견되었다. 선관위 측에서는 시험용이라고 했다. 비례투표 용지는 길어서 손으로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안 하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여덟째, 비례대표와 지역구 득표율의 현기간 차이가 바로 선거 조작의 증거이다.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한 비례대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3%, 미래통합당이 34%이다. 그런데 지역구는 163석 대 84석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것이 모순이다. 비례대표 득표율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미래통합당이 124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보고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런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 미래통합당은 투표함을 확실히 확보하고 수개표로 재검표하여야 한다. 자, 아홉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수도권 전 지역구 및 지방의 전략지역에서 일정 비율로 득표하였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지역 특성과 후보 특성에 대한 편차가 일률적으로 나타나며 사전투표 득표율의 통계학적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통계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열 번째, 비례대표 사전투표 용지가 접힌 자국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봉투 길이가 20cm이면 안에 들어가서 투표 용지가 25cm라 할 때 투표 용지가 봉투보다 크므로 반드시 접어 넣어야 한다. 그런데 비례대표 사전투표 용지가 접은 자국이 없이 개표된 것은 이 비례대표 사전투표 용지를 임의로 출력해서 더불어시민당 등 여권정당을 기피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다. 11번째, 사전투표에서 기권표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 부정투표의 근거가 된다. 선거 당일 시간이 없어서 사전투표하러 간 사람이 표에 기표를 안 하고 표만 투표함에 넣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은 5, 60대가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미래통합당을 찍으니 이 투표지를 버리고 기권표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째,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이유도 없이 갑작스레 폐해했다는 점이다. 4.15 총선거의 투개표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자 마스터 통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중앙선거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부정선거를 숨기려 하고 있다. 13째, 작년에 볼리비아에서 조작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물러났다는 점이다. 최고선거재판소장을 비롯한 37명의 관리들이 선거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선거 결과가 당연 무효화되어 새로운 선거기구를 구성하고 재선거를 치렀다. 이러한 볼리비아의 부정선거에 중공이 영향을 끼치고 민주연구원장이었던 양정철이 중국 공산당의 당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4.15 총선 전에 볼리비아를 다녀온 사실에서 우리나라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14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권 복귀 일주일 만인 2019년 5월 2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집권당 싱크탱크의 수장인 양 원장이 국가의 정보 총책임자 서훈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양정철이 선거는 과학이라면서 9개월 전부터 빅데이터 수집을 극비리에 진행했다. 빅데이터 시스템은 이동통신 기록에 기반한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4.15 총선 당일 비보도자료라는 민주연구원의 21대 총선 판세분석 보고서는 지역구 155석, 우세 26석, 경합 우세로 분리한 자료였는데 실제 총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정철은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어떠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극비에 속한다. 통신사들이 전 개인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넘겨주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것은 합법과 불법을 떠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헌법상 인권, 개인의 자유 침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째, 부여시 선관위 개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이다. 부여선관위 개표장에서 사전투표를 개표할 때 기존 조작값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260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80표를 득표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의 개표 참관인들이 2번의 표가 1번으로 분리되거나 1번의 표가 무효표가 있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너무 수상하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자 선거관리인이 프로그램 2개를 지우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켠 후 재검표하니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179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160표 나왔다. 즉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표 속에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표 100표가 들어가 있었고 또 다른 후보의 표도 들어가 있었다고 미래통합당의 개표 참관인이 증언했다. 이러한 해프닝을 거친 후에 결국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승리한 사건을 중앙일보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보도 중지를 요청한 후 김소연 변호사와 중앙일보 기자가 취재해 특종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16째, 이태원 주점을 다녀온 LGU 플러스의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LGU 플러스는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용산 사옥을 2020년 5월 12일부터 사흘간 폐쇄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고 국제 여론화되려는 시점에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했다는 점에 의구심이 생긴다. 선관위는 왜 보안성이 좋은 KT를 제외하고 단독 입찰하여 굳이 국제적으로도 보안성이 취약하고 해킹 당하기 쉬운 하웨이 5G 장비를 탑재한 LGU 플러스에서 선거용 유무선 통신 장비를 이용했을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앙관리 서버가 중공에 있다는 의혹이 있다. 사전투표 장비가 중국 하웨이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된 뒤 조작됐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용산사옥 폐쇄가 조작하고 통신하는 과정에서 LGU 플러스에 남겨진 흔적을 지우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다. 17째, 온두라스, 터키, 케냐, 이라크, 콩고, 볼리비아 등 해외에 수출한 전자개 투표기는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2018년 이라크에서 전자개표와 수개표로 특정 정당이 12배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전자개표기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왜 21대 총선에 굳이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을까? 18째, 중립이 보장되어야 할 인물이 중앙선관위에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혜주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선관위원 총 9명 중 2명을 공석으로 둔 채 선거가 치러졌다. 19째, 더불어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졌던 대비 자료에 민주당이 4.15 선거에서
보정값이라는 보정값 4.15 부정선거 이후에 검증 과정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보정값이라는 이상한 문구를 사용 163석 확보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권역별로 살펴봐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01석, 선거 결과는 103석이죠. 대전, 충청 20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광주, 전라 27석 맞아떨어집니다. 부산, 울산, 경남 8석 예상했는데 7석이 되었고, 대구, 경북은 제로, 역시 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강원, 제주 7석 예상했는데 6석으로 거의 모든 지역의 예측이 실제 선거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20번째, 4.15 부정선거에 관한 수많은 조작과 사기 증거들이 속출되는 가운데 2020년 5월 7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철골 구조공장 3개동 중 한 개에서 시작된 불은 업체 야적장에 쌓인 폐프린터 카트리지 더미에서 난 것인데, 사전선거 시의 투표용지 프린터가 대량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연이어 폐기물 보관 등을 주도하는 물류업체에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한 점은 위조가 남은 투표지와 기표용구 등을 태울 목적의 방어로 추정되고 있다. 21번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3동 관내 사전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거인은 4,674명인데 투표지는 4,684장으로 4장이 더 많았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 이동 관내 사전 지역구 후보자 투표로 선거인 수는 2,366명인데 투표수는 2,367개였다. 완산구 서신동 제9투표소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에 선거인 수 2,731명, 투표용지 교부 1,693장, 투표소는 1,683장으로 기록됐다. 투표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0장 적다. 22번째, 부천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 인원이 18,210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많다. 실제 투표시간 24시간을 감안하면 1분당 12.6명이 투표했다는 뜻이다. 투표지를 인쇄하는 시간보다 더 짧았다. 23번째,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파쇄지가 발견되었는데 기표된 투표용지와 함께 봉투가 갈려져 있었다. 보통 사전투표 용지들은 현장에서 인적사항 확인 후 프린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선거 후 남아서 파쇄기에 갈 일이 없다. 24번째, QR코드에는 선관위가 밝힌 31개의 자 외에 알 수 없는 21개의 불법적인 숫자 조합이 숨어있다. 25째, 마지막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의 159명이 사는 동네에서 선거인 수가 201명이 나와 42명이 초과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거주자의 126%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투표를 했다는 사실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 중 가장 최근에 발견된 빼박 증거다. 이 동네는 군사적경 지역이라 거주자의 명단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적경 지역이라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기 어려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투표인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자승자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